네, 안녕하세요. 유아 강사 실비아입니다. 네, 2013학년도가 저희가 2013학년도에도 올해처럼 시험이 2번 있었습니다. 2013학년도가 있었고 2013학년도 출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강의는요. 2013학년도 추가 시행 출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요. 150페이지입니다. 2013학년도 추가 시험 문제 보시면요. 유치원 교직 논술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와 나는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원감과 전체 교사가 회의하는 각각의 장면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의 사례에 나타난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조직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2가지 얘기하고 나의 사례에 나타난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조직 문화의 문제점을 4가지 밝히고 3번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논술은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시고요. 이 본론이 1, 2, 3으로 2013학년도와 동일하게 구분이 됐죠. 그리고 1과 2는 사례에서 찾으라 였고요. 3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문제 형식이 동일합니다.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직이 전체 논술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유치원의 조직 문화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문제가 아니라요. 유아교사론의 유아교육기관의 조직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요. 153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유아교육기관의 조직 문화를 하면 저희가 유아교육기관 또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여자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요. 또한 대집단이기라기보다는 소집단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에 구성원들이 모두 교사라는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직 문화라는 것은요. 거기에 교재에 보시면 조직 구성원이 공유된 지배적인 철학, 이념, 기본 가정, 상징, 신념, 관습, 영웅적 인물, 조직의 신화, 의식과 의례, 규범, 의미체계, 행동 양식들의 어떠한 복잡한 총체로서 이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를 유발하고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가치 판단과 행위 특성이며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규범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내적인 문화가 있고 외적인 문화가 있는데요. 내적인 문화는요. 구성원들의 어떤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어떤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말하기 때문에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의식이나 관념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외부로 드러나는 그 사람들의 행동과 어떤 그런 것들을 관련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과 사고방식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식, 그 다음에 행동 유형을 갖게 하는 문화로 이런 가치는 이념이나 규범 등이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외적인 문화는요. 가시적으로 표출된다는 게 눈으로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 사고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나 수단으로 하는데요. 하위 요인으로 상징물이나 인물이나 의식이나 행사나 일화와 이야기, 의사소통으로 들어간다라면 저희 이 실비아 유아 임용을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저희가 다패스라는 학원에서 다패스 임용고시에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 다패스와 관련된 그런 어떤 광고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광고판들이 외부 어떤 외적인 문화가 되고요. 또한 실비아 유아 임용에서는 실비아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강의를 진행하죠. 그래서 제가 외적인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패스라는 게 의미하는 게 여러분들 모두 최종 합격하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에 의미에 근거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1년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나 관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적 문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기관의 조직 문화 특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도 교육의 대상인 유아와 교직원이 모여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요. 유아교육기관의 조직적 특성은 다차원으로 살펴본 유아교육기관의 조직적 특성을 보시면요. 조직의 규모요. 아까 제가 소집단으로 돼 있다. 규모가 작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기능이요. 우리 조직은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아들을 위해서 유아들의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전인 발달, 유아가 최우선에 있고요. 아이들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유아교육기관의 기능입니다. 조직의 기능이고요.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구성원의 특성을 보는 게 있는데요. 여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심한 감정이 중심되고요. 세세한 것들을 이렇게 잘 챙기는 걸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의견 교환이 많지만요. 이 여성이 모인 그 집단의 특성상 사적인 모임에서도 많은 감정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네요. 조직의 유형에 보시면요. 저희가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립의 수가 원화수가, 유아수가 굉장히 적고 공립에 종사하시는 선생님 수도 적고요. 현재는 사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이제 공립화하려고 이제 출시도 생기고 계속 많은 유아교사들을 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직의 유형이 이제 우리의 특성을 하기도 하죠. 다른 어떤 학교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초등이나 중고등학교는 공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립이 대부분이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주기인데 사립의 주가 되면서 선생님들이 교직에 종사하는 주기가 아주 짧다라고 합니다. 자주 이직을 하시거나 유아교육을 떠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공립화가 된다라면 선생님들께서 정년을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주기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조직 문화의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조직 문화의 기능에는요, 조직원들의 정체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있고요, 조직의 헌신도를 제고한다는 것이 있고요, 조직 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게 있고, 조직 내의 학습 도구로 기능한다라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직 문화의 유형 관련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은 참고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조직 문화, 그 조직 문화가 학교 안에 들어오는 걸 저희가 이제 학교 안에 들어와서 학교의 문화로 남는 것을 그 중에서도 특히 교직 문화라고 하는데요. 158에 보면 교직 문화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죠. 인적인 거, 우리의 사람들, 선생님들의 어떤 관계라던가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던가 그런 인적 차원이 있고요. 구조적 차원은 유아교육기관이 사회에서 맺고 있는 구조적인 차원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학부모, 지역사회와 연결을 맺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교육청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유아교육 기관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유아교육 기관이 어떤 체제를 움직이고 있나 그런 거에서 개선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원은요, 교수학습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직 문화가 훌륭한 교직 문화 혹은 바람직한 교직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르치는 그 기술들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우리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그 방법이 기술적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은 함께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51로 넘어오시면요. 자, 조직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A초등학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감이 선생님 오늘 얼굴이 아주 밝으신데요.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박교사, 네,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나 멋지게 협동 작업을 했어요. 최 선생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활동한 거였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 교사가 어제 저와 얘기 나눈 인성교육 활동을 적용하셨군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박 교사, 제가 홈페이지에 수업 동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 회의 끝나고 한번 같이 봅시다 라고 하고요. 원감은 우리 유치원에서 제일 강조하는 목표가 유아들의 인성교육이잖아요. 앞으로 모든 활동에서 그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세요. 강 교사가 네, 저도 요즘 인성교육 활동을 계획해서 실천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 반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최 교사가 그러면 저와 같이 박 선생님 반 동영상 보고 이야기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A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들이 어떤 원장이 정한 어떤 유치원의 목표를 동의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그걸 따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교육 목표가 여러 선생님들에 의해서 유치원 전체로 펴지고 있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교수 기술이라던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이들의 교육 어떤 결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정서 상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조직 문화의 문제점을 4가지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원감이 오늘 회의에서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죠. 부모 면담 일정은 확정되었나요가 있고요. 서 선생님이 우리 반은 이제 다 확정되었어요. 황 선생님이 저는 면담 일정 안내문을 내보냈는데 아직 몇 분이 답을 안 주셨어요. 원감이 김 선생님 반응요. 김 선생님이 저도 안내문은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 면담이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면담 자료는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라고 했어요. 자, 어떤 반은 부모 면담 일정이 확정되었는데 어느 반은 아직 확정되지 못했고요. 김 교사도 근데 김 교사는 부모 면담이 처음인가 봐요. 그래서 면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도와주셔야 되죠, 유치원에서. 그런데 정 원감이 부모 교육 책 찾아서 준비해 보세요.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거 잘못됐죠. 도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부모 면담 끝나면 가족의 날 행사가 이어서 있는데 서 선생님 행사 담당은 선생님이죠. 이렇게 하니까 서 선생님이 불만을 얘기했어요. 행사 담당 제가 맞는데요. 가족의 날 행사는 반별로 되는데 반별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 교사가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반별로 준비하더라도 전체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건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 원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행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런 질문을 서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책임이 정확하게 분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분배가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할 떠넘기기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문제점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황 교사가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작년과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서 선생님이 작년에 했던 거 괜찮던데 그냥 하세요 라고 했어요. 황 교사가 아니 작년에 다녔던 애들도 너무 많잖아요. 너무 똑같은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감이 다시 아니 별 문제 없었는데 왜 바꿔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한 교사가 그럼 어린이날 행사 그대로 하고요. 봄 소풍 장소에 대해서 의논해 보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니 작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똑같은 걸 좋아할 때 지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더 새로움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선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문제점이네요. 그 다음에 정 원감이 봄 소풍 장소에 대해서 의논해 보자. 한 교사가 봄 소풍 장소에 대해서 의논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정 원감이 의논할 필요 없어요. 올해는 행복동산으로 가요. 서 선생님 바로 차량 섭외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네요. 그러면 봄 소풍 장소에 대해서는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전체 의논해서 정하셔야 되는데요. 정 원감이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정했어요. 그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문제점 4가지가 찾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 배점 보시면요. 논술의 내용이 총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론이 10점이라는 얘기이고요. 자, 긍정적인 측면이 2점, 문제점이 4점, 해결 방안이 4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락은 서론 한 단락, 본론의 하위 문제가 각각 한 단락, 결론이 한 단락, 총 5 단락이 나와야 합니다. 총 5단락이 나와야 되고요. 본론이 10점으로 분배가 됐고 결론 1점, 서론 1점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2점인데요. 총 12점이죠. 그걸 1200자를 12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점당 100자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서론의 100자, 본론의 1000자, 결론의 100자를 쓰시는데요. 요 배분은 그럼 서론 1, 하위문항 1은 2점이니까 200자가 되겠죠. 다시 이 1000자에서 하위문항 1은 200자가 되고요. 하위문항 2는 400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위문항 3은 400자가 됩니다. 그래서 단락이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 다섯 단락이 나눠지는데요. 요 분량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배점입니다. 그래서 배점을 고려하시는 게 논리적 체계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 체계는 선생님들께서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 배점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출제자가 이미 논술의 틀 다 잡아놨습니다. 그거 따라가서 답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줄이나 뭐 두 줄 정도는 어느 정도 정도는 융통성 있게 답안을 좀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350을 적었으면 여기에 450을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정도는. 그래서 한 두 줄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백자는 네 줄을 말합니다. 25자가 한 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시 답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시 답안이 160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전체적인 큰 핵심이 조직 문화였죠. 그래서 저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를 유발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가치나 규범 등으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치원의 조직 문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하위 문제 1번. A초등학교의 긍정적 측면이었죠. 그래서 저는 1 이렇게 쓰고요. 한 칸 띄우고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조직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적는 거죠. 1, 2로 구분했습니다. 1. 조직 내에서 교사들이 서로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는 교수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교사 자신의 교수 기대를 충족시키고 유아들의 협동학습이라는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를 가져왔다. 사례에서 찾아온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차례에 그런 상황이 설명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글로 옮겼습니다. 그 상황을. 두 번째, 조직 내에 유대감과 결속력이 높다. 교사들은 원감이 제시한 인성교육을 공동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사례에 묘사되어 있던 것이 맞습니다. 사례에서 찾아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단락 2로, 본론 2로 가시겠습니다. 단락 나눴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한 칸 띄우고 합니다. 한 칸 띄우고 번호 2를 방가로를 쓰고 한 칸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칸을 띄우고 적겠습니다.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직 문화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1번 하시고 조직 구성원이 가지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정 원감은 도움을 요청하는 김 교사에게 스스로 학습하여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사례에 그런 게 있었죠? 그쵸? 맞죠? 두 번째 동그라미요. 뚜렷한 업무 분담이 책임의 전가로 나타나고 있다가 있는데요. 전체 행사에서 서교사는 반별 책임감만을 강조하고 황교사는 담당자인 서교사의 책임감만을 강조하고 있다. 사례에 나온 거 맞죠? 세 번째, 기존 방법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방법에 대한 탐색을 등한시하고 있다가 있는데요. 서교사와 정원감은 작년에 활용한 방법이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맞죠? 사례에 있었던 게. 네 번째, 상사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지고 있다가 있는데요. 정원감은 교사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하고 봄 소풍 장소를 자신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맞죠? 이렇게 네 가지를 사례에서 찾아서 논리 정연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1번에 대한 해결점이죠. 문제점 1에 대한 해결 방법이 해결 방안 동그라미 1이죠. 자, 저 문제점은요. 동료 장학, 학습 공동체, 스마트 러닝 등의 전문적 교사 문화를 형성해서 질 높은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문제 해결 방안은요. 정기적으로 형식적, 비형식적인 교사 모임을 형성해서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집단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가 있고요. 세 번째, 변화의 의지가 교사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협력한다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해결 방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4번 문제점이 4개가 있었다면 해결 방안도 4개를 제시하라는 것은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1번과 만나고 2번이 2번과 만나고 3번이 3번과 만나고 4번이 4번과 만나야 합니다.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요 해결 방안은요, 선생님, 제가 제 스스로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해서 적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론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개선해야 되는 거, 교직문화 개선 방안이 나와 있을 텐데요.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조직문화를 향상시키는 아까 그 이론적 배경에 모두 설명되어 있던 포인트를 제가 그 이론을 사례와 적합시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이 아닌 이론에 근거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이 해결 방안을 하실 때 혼자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유아교육 이론 안에서 그 답을 찾으셔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 보시겠습니다. 조직문화는 아까 조직문화였죠. 조직문화 관련했죠.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는 거죠. 왜? A 유치원, B 유치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얘기했기 때문에 그 둘 모두 종합해서 줬고요. 이는 교육의 질과 유치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 이제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은 거죠. 교사들은 서로 협력하여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고 부정적인 효과는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교사가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된다면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선생님의 각오, 포부 그리고 이제 채점자에게 어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A형 분석에서 뵙겠습니다.